논술 전형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당연히 논술이겠죠. 근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중요하긴 한데 논술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 논술 전형 대학 숫자입니다. 23학년도 대입부터 25학년도 대입으로 가면서 실제로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죠. 저는 이제 그 대학들의 캠퍼스를 따로 구분해서 세는 걸 선호하는데요. 신자가 바로 신설했다는 얘기입니다. 서경대가 23학년도에 신설했는데요. 교과의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교과 전형으로 분류됐을 뿐이지 실제로 논술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동덕여대, 삼육대, 한신대가 신설했고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울산대 의예과가 배제했습니다. 25학년도 대입에서 고려대와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가 신설을 하고 그리고 서경대가 폐지함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3개 대학이 더 증가했죠. 그런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은 어떻습니까? 11,000명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대학이 각각이 실시하는 논술 전형에서 그 숫자, 비율은 뭐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는데 그 논술 실시하는 대학의 숫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5학년도 대입이 아니라 26학년 대입에서도 실제로 논술을 신설하기를 희망하는 또는 기다리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실시 대학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그럼 어떤 대학들이 논술을 실시하고 있는가입니다. 서울, 그리고 인천, 그리고 경기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 충청과 경상 지역 이렇게 구분해 뒀습니다. 색깔이 조금 다른 게 있으시죠? 그렇죠? 가톨릭대 의예과 간호, 그리고 경기대 서울, 그리고 경희대 국제캠퍼스라든지 중앙대 이제 안성, 그리고 다빈치 캠퍼스 이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고려대 세종, 그리고 홍익대 세종 캠퍼스에서 실제로 논술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신설한 고려대, 상명대, 그리고 을지대, 신한대가 신설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줄이 좀 그어졌는데요. 서경대가 올해 논술을 폐지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뭘까요? 바로 서울, 인천, 경기 중심 전형이라는 거죠. 논술 전형은 수도권 대학 중심 전형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하는 대학도 사실은 수도권 대학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독특하게도 인문만 실시하는 대학이 있고요. 자연계열만 실시하는 이런 대학들도 있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표예요. 근데 제가 이 색깔을 넣는 걸 조금 좋아하는데 이 색깔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위에 이 축부터 보시면 논술을 100% 반영하는 대학이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논술 100% 반영해서 교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논술을 90%, 80%, 70%, 60% 반영하는 대학을 이 그룹별로 묶어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약간 밝은색 계열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형 비율의 변화입니다. 전형 비율의 변화면요. 이 부분은 바로 대학 옆에 있는 괄호를 보시면 됩니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괄호가 30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2024 대입에서는 30%를 교과를 반영한 대학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다고요? 논술 100%죠. 논술 100%. 그럼 그 밑에 있는 성신여대 어떻습니까? 작년에 30% 반영했는데 올해는 10%만 반영하네? 그리고 가톨릭대 30%, 40%였는데 올해는 20%만 반영하는구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논술 전형은 이제 논술의 비중을 더 높이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교과 성적 자체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 거죠. 교과 성적과 관련된 건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정말로 이제 논술 전형이다 확실히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신설한 대학들은 이렇게 따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쉬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교과 영향력이 가장 큰 대학 그룹은 1번에서 5번까지 중에 몇 번인가요? 교과 영향력이 가장 큰 논술 100% 실시하는 대학? 논술 90%, 80%, 70%, 60% 달리 얘기해 볼까요? 교과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부터 교과를 40% 반영하는 대학까지 있습니다. 교과 영역이 가장 큰 대학은 당연히 5번이라고 답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답이라면 아마 제가 이렇게 공들여서 표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중앙대가 교과를 20%에 출결을 10%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중앙대의 논술의 총점이 1000점이에요. 만점이. 그런데 1000점 만점에 논술이 700점, 그리고 교과 200점, 출결이 100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교과 200점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교과 올 1등급을
1등급을 10점으로 둡니다. 선생님 200점 만점인데 왜 10점이에요? 여기 10점에다가 곱하기 20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10점에다가 곱하기 20을 하면 교과가 200점 만점이 되겠죠. 2등급 어떻습니까? 9.96점에다가 20을 곱합니다. 그리고 9.92, 9.98, 9.84 조금씩 성적이 떨어지죠. 9.80, 9.60까지. 그런데 8등급 어떻습니까? 8.0.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야, 우리 대학은 교과 성적 그렇게 점수를 크게 차이 두지 않아. 5등급, 6등급, 7등급까지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 그런데 야, 인간적으로 8등급은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중앙대만 이런 게 아니에요. 중앙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대다수의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을 보셔도 됩니다. 교과 성적이 5등급 때까지는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감점이 적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명목상의 비율도 교과 성적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로 의미를 가지는 교과 성적도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논술 전형은 뭐가 중요하다? 논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논술 전형에서도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뭘까요? 2025학년도 대입에서 논술 전형에서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고려대학교 4.8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죠.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게 있죠? 그 대학의 경영대학은 4.5를 두고 있습니다. 4.5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 4.5는 너무나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국가 전형이다. 애국가 쓰고 나와도 수능 최저는 맞추면 합격이다.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수능 최저가 높은 수준이고요. 4.8은 그럼 어떠냐? 누구에게 매력적이고 그럼 누가 써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8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4개 영역이 국수 영탐이 2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한두 과목은 늘 1등급을 받는 수준의 학생들이 쓰는 게 맞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그 정도 학생들은 보통 이 수시 전형보다는 정시를 노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고대도 내가 그 정도 최저를 맞출 정도면 정시로도 어느 정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보다는 오히려 4.8이 아니라 4.9나 4.10을 맞추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고 또 도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도 3합 4부터 시작해서 3합 5, 6, 7, 8 그리고 2합 4, 5, 6, 7 등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탐구가 2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만 제가 따로 표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것을 제외한, 즉 경희대 한의회가 인문으로 선발할 때 확통과 사탐을 필수로 놓고 탐구 2과목을 평균합니다. 그리고 경희대가 작년까지 탐구 1과목에서 탐구 2과목으로 수능 최저를 강화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럼 논술 전형을 준비할 때 탐구를 2과목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보다는 1과목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계는 어떻습니까? 탐구 2과목을 반영하는 대학 학과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어디죠? 바로 의학 계열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인문 계열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이든 자연이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누구라도 논술 전형을 심지어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더라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반드시 탐구 한 과목부터라도 제대로 하는 게, 그리고 탐구가 아니라면 자신 있어 하는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자신 있는 과목이 없다고요? 그러면 자신이 싫어하지 않는 과목이라도 먼저 시작하셔야 입시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실제로 23학년도 대입에서 중앙대의 모집 인원, 지원 인원 최초 경쟁률과 실제 경쟁률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최초 경쟁률은 무려 70대 1을 넘지만 실제 경쟁률은 14대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표가 나올까요? 이때 수능 최저가 3합 6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대같이 4합 5인 수능 최저를 건 경우에는 170대 1이 20대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높은 수능 최저로 인해서 실질 경쟁률은 많은 대학에서 30% 그리고 40% 이하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내가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는 건 곧 수능 최저도 함께 준비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한국 외대 2024 대입의 결과입니다. 똑같습니다. 실질 경쟁률은 명목 경쟁률에 비교했었을 때 평균만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수능 최저가 2합 4거든요. 최저를 미충족한 학생들 빼고요. 시험 안 본 학생들 빼고 나면 실제로 시험 본 학생 중에 최저를 맞춘 학생의 비율은 정말로 낮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준비할 때 논술이 중요하다. 교과 성적은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논술이 중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뭐가 필요하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심을 담은 저녁 분석 세 번째 시간 논술 저녁이었습니다. 논술은 결국 뭐다? 논술 플러스 수능 최저다. 그럼 또 똑같죠? 뭘 준비하러 가야 된다고요? 바로 수능 최저 그리고 논술 준비하러 가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